국방부가 공개한 이제 예상 그래픽을 보면 미 해군의 최신 상륙함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하고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전략기지인 청주기지, 활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을 경우 경항모에서 F-35B가 출격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제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 함정들을 이제 해외에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항모 매입에 나섰던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소무역 업체인 영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이니까. 근데 좀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 중소업체가 거기에 덤벼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민스코가 93년 7월에 퇴역을 한 상태였어요, 이미. 또 노보로시스코는 화재가 나가지고 좀 기능이 불능 상태였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1994년 10월에 이 한국의 영유통이 해군 퇴역 장성들로 구성이 된 러시아의 콤파스사하고 항공모함 2척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이 어째서 이게 가능했느냐? 가격이 민스코가 당시에 460만 달러에 나왔고 37억 원. 그다음에 노보로시스코는 이제 430만 달러, 34억 원이니까 탱크 한 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항모가 나온 거예요. 두 대 합쳐다 71억이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거저네요, 이거는. 71억 원이면 지금 흑표전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저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값인데요? 근데 저기 서울숲 그 근처 가면? 야, 이런.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다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일본 언론에서 이제 도쿄신문하고 NHK 이런 데서 한국이 퇴역 항모 2척을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현역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 거북선 2개가 들어온다는 할 수도 있겠는데 엄청난 파워니까. 사실 그렇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오래된 배도 아니고 10년 조금밖에 안 된 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이제 한국에 항모가 2개가 생기는 그림이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신경 쓴 러시아 정부가 그 민스크하고 노브로시스크에 중앙 지휘센터 장비하고 레이더하고 방공 정보 시스템하고 미사일 발사대 지휘 시스템, 표적 탐지 시스템 이런 거를 다 폭파하거나 제거한 다음에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이 도쿄신문 NHK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사 쏟아내는 게 영향 주긴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없었어도 이게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떼고 줬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보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속된 말로 좀 더 영향가 있는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착된 상태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쪽 언론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언론 사명감 갖고 하실 거죠? 앞으로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디젤 항모인데 원자력 항모다 이래가지고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져온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한 건 아니고 해체를 해가지고 또 내부를 또 보고 소위 역설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노보로시스크는 해체를 했어요. 근데 민스크를 해체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가 1997년에 이제 외환 위기가 생겨나게 돼서 이 영유통이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를 더 이상 찾지를 못하게 되고 사실은 사오는 것보다 해체하고 이런 게 돈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98년에 제3국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의 고철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팔아버리죠. 이게 뭔가 이거 뭐 있죠? 근데 말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그 당시 영유통이 나선 거는 원수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우리가 고철로 들라고 이걸 샀겠습니까? 물론 이제 워낙 그 당시 이제 싼 가격이니까 그런 고철로서 수지도 맞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 기술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이 강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정부나 군 기관에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좀 뒤에는 좀 발뺌을 한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 영유통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한 비슷한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모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얻겠어요? 나중에 이제 내부 수리하고 배수 작업을 거쳐서 3만 제곱미터 크기의 관광 테마파크 이게 선전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사고 그걸 다시 뭐 중국도 가져가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참고할 만한 건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련의 항모들도 일부 수직이 착륙기를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강도, 이 특수강을 활용하는 상당히 강한 강도를 가진 이런 갑판 소재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이제 경우 뭐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용해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포스코죠. 포스코 쪽에서 이거는 녹여지지가 않는데요. 뭐 이런 이제 특수강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내 정보기관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또 나름 우리 또 무기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이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함재 얘기를 또 계속 해보도록 하죠. F-35B인데 경항모에 진짜 우리 뭐 캐터필드도 없고 수직 이착륙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기종이 필요할 텐데 이거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도입을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F-35B 스텔스기 도입을 앞당기게 되면 F-35A의 도입에 이제 불똥이 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공군이 내년까지 F-35A 40대를 도입을 완료를 하고 곧바로 이제 20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년대 중후반까지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 60대 체제를 갖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대 중후반으로 잡혀있던 F-35B 도입 사업이 앞당겨지면서 경항모를 맞춰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 이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완전히 재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공군용 F-35A나 해군용 F-35C하고는 구조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 국방부의 최신 계약 자료를 보면 14차 저율 초도 생산분 기준으로 공군용 F-35A가 한 대에 7,790만 달러, 엄청나게 비쌉니다. 해군용 F-35C는 한 대에 훨씬 비싼 9,440만 달러인데 F-35B는 자그마치 1억 130만 달러나 돼요. 1억 달러가 넘어가는군요. 근데 이 가격도 기차와 엔진을 합쳐서 이제 최소한의 비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 옵션 있잖아요. 왜? 그런 상태, 이걸 유닛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가격만 말하는 거라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채택할 경우에는 부품과 유지 비용이 가장 높은 이제 F-35B의 전체 도입 가격이 아마도 대당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엄청 비싸긴 한데 그래도 비싼 만큼 뭐 값어치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싼 게 비싸기란 얘기 있는데 좋으면 뭐 돈값 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한 말 있죠. 세상에 공짜 없다고. F-35B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A와 C형이 갖지 못한 큰 장점이에요. 사실 수직 이착륙이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똑같으면서 여기 이런 성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은 비행기겠어요. 반칙이죠, 사기죠, 솔직히. 뭐가 단점이 있겠죠. 무장 탑재량이나 뭐 이런 성능이 떨어진 부분이 꽤 있다. 더구나 이제 가격도 비싸다 이제 그런 것인데 항모 탑재용 F-35C가 보통 1,100km 작전 반경을 갖는 데 비해서 F-35B는 833km로 한 300km 가까이가 이제 적고요. 그리고 무장 탑재량의 경우도 F-35C가 8.1톤인데 B는 이보다 떨어지는 6.8톤 정도에 구신다는 이런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사시에 북한의 방공망을 돌파하려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무부장창 안에만 이제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아야 되는데 이 내무부장창 안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이 F-35 우리 도입하는 A는 2,000파운드 폭탄을 달 수가 있는데 F-35B는 1,000파운드짜리밖에 못 달아요. 절반이네요. 네, 절반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사시 이제 북한 지하시설이 많은데 2,000파운드급 폭탄이 돼야 웬만큼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건데 1,000파운드는 그러면서 제약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JSM이라는 이제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탑재하기 힘들다는 점이 제약으로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F-35B, 뭐 경항모, 뭐 사실 뭐 일본이랑 다 겹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상황은 어때요? 일본의 경우 이제 이즈모급 경항모가 헬기 항모가 이제 배수량이 이제 27,000톤인데 실제 뭐 만재는 뭐
3만 톤 이상이다, 4만 톤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항모에 대해서 이제 지난 6월부터 조선소에서 이제 경항모 개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에 12대의 F-35B 스텔스기하고 8대의 SH-60K 해상 작전 헬기 등 20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방위성에서 공개한 이런 이제 개조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건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뭐냐면 그 경납구에만 14대, 그다음에 갑판에 14대에서 최대 28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도입할 F-35B는 42대입니다. 그러니까 F-35 A형 102대 포함해서 147대인데 여기 한 대 추락해가지고 146대의 F-35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42대 F-35B하고 그 다음에 항공자위대가 13대의 E-2D 최신형 조기공부기를 운용을 하는데 리프카라고 그러는데 NIFCCA라고 이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 이 장거리, 원거리 정밀 타격 교전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항모는 해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탑재기 운영하는 아니 파일럿은 그분들은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해군이 하는 게 맞는데 미국은 이제 해군에서 운영을 하죠. 조종사도 뭐 따로 양성을 하고 그래 해군 조종사들이 이제 공군 조종사 우습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짧은 비행갑판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간 우리 경우는 해군 항공대가 사실 뭐 P3C P3 해상 초계기나 헬기나 운용을 하고 있지만 이 함재기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공군이 하고 그 다음에 배치는 해군 경항모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종의 투트랙 해군과 공군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해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경항모 도입되면 전문적으로 이제 항공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해군 함재기 조종사로 를 키우려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군에서 운영할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와 경항모 유지하려면 사람 수, 병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엔터프라이즈 이런 그 미국 항모 보면 5,000명씩 막 거기 막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게 그 미국 뭐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봉쇄되면 무슨 막 진짜 그 함정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 막 같이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저출산 시대라서 인구가 좀 더 줄고 있어서. 그렇죠. 현역 장병들이 일단 많이 줄고 있죠. 예. 그래서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작전에 투입하는 전력보다 한 2~3배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지에 돌아와서 휴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정비하고 훈련받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 톤급의 경항모를 운영하려면 이제 1,000명이 넘는 장병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나 하는 좀 현실적인 의문이 있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6만 7천 톤급의 산동함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활주 길이가 300m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전투기가 다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 억제 기능하고 그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이런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중형 항모급 이상의 능력을 오히려 갖춰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F-35B가 아닌 F-35A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말하게 되겠죠. 또 그런 군 관계자들의 주장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꾸 경항모 수준이 아니라 중형 항모 이렇게 또 항모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항모는 여러 가지 또 뭐 중국의 움직임 때문에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고 이거 정말 이 난제인데 저도 옛날부터 이제 무기 매니아지 않습니까? 무기 많이 하니까 당연히 우리 항모 갖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매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 자체 건조하는 데만 한 1조 8천억, 2조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데 함재기 F-35B 이 가격이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싸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자체만 들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비용이 최소 3~4조 정도 들 걸로 봅니다. 20대 도입할 때. 예를 들어
공군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잡힌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F-35B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은 5조 정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 6조에서 7조 이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건데 뭐 운용 유지비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 항모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등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미국 항모 잡으려는 대한탄도미사일, 뭐 DF-21D나 DF-26, 그다음에 급초음속 무기도 등장하잖아요. 급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요격이 불가능한데 그것도 마찬가지 항모 타격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5조, 10조짜리 항모가 미사일 두어 발에 그냥 침몰할 수 있는, 격침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항모의 무덤이 될 수 있죠. 좁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대함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전에부터 다목적 경항모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10여 년부터. 근데 이 다목적 경항모는 뭐냐면 이 순수하게 뭐 수직이 착륙 전투기만 탑재하는 게 아니고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다목적 이제 그런 함정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모는 그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되려면 웰덱이라고 우리 함정 뒤에 보면 큰 구멍 같은 게 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도크가 되는 거죠. 물을 채워서 거기서 수중 양용 장갑차라든지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걸 출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제 그 웰덱의 역할인데 저는 우리 입장에서 웰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군에서 구사하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해병대에서 요구를 했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 돈이 더 든다. 그다음에 함재기를 그게 있으면 많이 못 실른다.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은 있지만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국가 전략 목표, 군사 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그다음에 해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해군과 해병대 필요로 하는 이런 배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한 그런 판단 이런 것들 뭐 지금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뭐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형 경항모 시대 개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를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홈게임의 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